그 전까지는 면허 발급이 일단 안 될 걸로 예상합니다. 일단은 법적인 절차로는 그 대전지법에 법인 설립 등기가 나지 않는 한은 원래 그렇죠. 되지 않지만 하지만 최종 결정권자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일단 수서발 KTX 법인 관련한 그런 어떤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일단 최종 결정권자인 서승환 장관이 먼저 사업 면허를 발급하고 난 다음에 문제를 일단 그 다음에 법인 등기를 받는 식으로 하려고 했지만 이제 법적 절차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법인 설립에 대한 등기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야 이제 사업 면허를 내주겠다 이런 방식으로 붙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면허를 발급한다고 해도 법원에서 등기를 발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법원 한번 거쳐야 되는 문제가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지금 노조 측에서는 가처분 신청을 걸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될지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가처분 신청 관련한 결정은 뒤에 나겠습니다만 네. 일단 가처분 신청이 들어올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보는 사안이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 사실 재정이 어느 정도 워낙 규모가 큰 믿을 만한 그런 공기관인 코레일에서 내는 어떤 법인 설립 등기이기 때문에 뭐 속전속결로 날 수 있지만 상당히 신중하게 지금 이 관련한 결정이 내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지금 현장에서는 지금 1층 현관문을 뜯고 민주노총, 철도노조 관계자들을 연행해서 지금 경찰서, 관악경찰서로 가는 건가요? 네, 일단 앞서 연행한 조합원 10명은 관악경찰서로 연행을 했다고 하고요. 예. 지금 버스가 어디로 갈지는 아마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듣기로는 일단 관악경찰서와 용산경찰서 등 서울 시내 경찰서 5곳에 체포반을 마련을 해서 지금 예. 검거 작전에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사실 상당히 준비가 돼 있던 작전이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 화요일 새벽에 제가 상황을 체크를 했었는데 새벽 상황 때 경찰이 그때 이미 민주노총 앞에 일단 잠복 근무를 하면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상황은 이미 예의 주시를 네. 계속 하고 있었고요. 그날 오전에 이 철도회관, 이 철도 노조 서울에 있는 그 집행부가 보통 머무는 그 철도회관에 압수수색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때 이미 화요일 새벽부터 준비가 충분히 돼 있었고 그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오늘 이렇게 전격적으로 지도부 체포를 해야 되겠다라고 나선 배경은 일단 오늘이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코레일 인력들이 버텨낼 수 있는 어떤 누적 피로도를 생각했을 때 마지노선은 14일 정도고 그리고 내일이면 바로 2차 감축에 들어가는데 지금까지는 80%대였기 때문에 운행률이요. 불편이 하더라도 약간 불편한 정도였습니다. 근데 예. 70%대면 상당히 불편이 이제 피부로 느껴질 수밖에 4분의 없는 1이 줄어드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네. 특히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날에는 KTX를 이용해서 직장으로 내려가는 분들도 많고 예. 출근 열차를 이용하는 분들도 많고 수도권 전체를 이용하는 분들은 더 많습니다. 게다가 연말에는 또 특히 해돋이 관광이라든지 이런 관광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열차 수요가 더 늘어나겠죠. 따라서 예. 더 이상 그러니까 벌써 이제 이번 주가 되면은 거의 마지막 주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예. 이제 못 갈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3월 열차만 해도 연말이 되면은 물동량이 아까 말씀하신 성탄이나 아니면은 새해가 있기 때문에 예. 10% 이상 늘어납니다. 예. 그런 부담을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예. 그 대체 인력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학생들은 학교로 돌아가고 군 병력을 투입을 한다고 했는데 군 병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열차 운행이라든가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은 그 인력일 텐데요. 좀 문제는 없을까요? 일단 2009년부터 이 철도는 바로 필수 공익 사업장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필수 유지 인원을 제외하고 파업에 들어가게 됐고요. 네. 사실 2000년 들어서 2002년, 2003년, 2006년 그리고 2009년에 4차례나 파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정부도 이에 따라 군 병력이 긴급한 상황에 투입될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기관사 면허를 소지하도록 조치를 해본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중간중간 이제 열차 운행 경험을 쌓게 하고 비상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에 대한 훈련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운영하는 사람들과 비교할 때 경험 면에서 미숙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숙련도가 다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제, 오늘까지 사흘에 걸쳐서 추가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 하지만 내일 투입됐을 때 실제 상황과는 다를 수 있고 그리고 출퇴근 때는 워낙 상황이 혼잡합니다. 그래서 이때 또 약간 미숙함이 드러날 수 있는 것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파업 상황에서 대체 인력이 들어왔을 때, 특히 군인들이 들어왔을 때 보면 그 정차하는 지점에 제대로 못 서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은 물론 운행률이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느끼는 체감하는 이 불편은 아마 상당하겠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도 사실 뭐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교통대학교 대학생이
들어가서 이제 기관사로서 안내 방송을 하고 종착역에 대한 안내를 했는데 엉뚱한 종착역이 안내가 되면서 시민들이 그때 퇴근길에 상당히 큰 불편을 겪었거든요. 그 전에는 또 과천에서 할머니 한 분이 숨지는 그런 불상사도 있었고요. 그만큼 어떤 대체력으로 들어간 대학생들의 어떤 미숙함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안전운행에 그 지장을 초래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 지금 다시 한번 이 시각 민주노총 앞 상황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경찰 병력이 그 출입군 앞 유리문은 다 뜯고 통로 쪽으로 진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민주노총 관계자를 끌어내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지금 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가 무슨 얘기 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 막아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노총 사무실이 있는 이 경향신문 빌딩 1층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계속해서 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안에서 막아서고 있는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또 통합진보당 또 시민사회단체 등 여러 명들이 지금 경찰의 진입을 강경하게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비가 사람 없으면 저 좋습니다. 카메라 사랑합니다. 네, 민주노총은 오늘 이제 경찰의 구인에 절대 응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강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곳곳에서 물리적 충돌도 빚어졌었고요. 네.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사국경찰인지 관계자들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무튼 통합진보당 오병윤 원내대표가 지금 건물 밖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옆에 있는 오병윤 원내대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사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경찰인지 아니면 이 조합원들인지는 육안으로는 지금 눈으로는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변에는 지금 경찰이 에워싸고 있고요. 지금 경찰은 이제 건물 입구를 막아선 조합원과 시민들에게 체포 영장을 제시하고 노조 사무실, 이곳에 이제 노조 지도부가, 철도 노조 지도부가 모여 있는데요. 이곳으로 가는 길을 열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버스 앞에 붙어 있는 글자를 보니까 양천 2호차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양천경찰서 소속 그 경찰 버스인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관악경찰서, 용산, 양천경찰서 등 시내 경찰서 5곳으로 이 노조원들을 나눠서 연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뒤로는 더 갈게요. 네. 지금 계속해서 경찰은 지금 오늘 작전을 정당한 공권력 행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조합원들 그리고 통합진보당과 정의당 측에서는 이 강경 진압이 능사는 아니다 이런 입장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승윤 기자, 일단 오늘 상황을 좀 보고 계신데요. 워낙 철도 노조도 지금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을 하시나요? 일단 지금 오늘이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예. 코레일과 지금 철도 노조를 취재하던 입장에서는 예. 사실 오늘 이제 내부적인 마지노선이 14일이라고 원래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예. 오늘은 아마 어떤 식으로든 그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예. 지금 여러 가지 이유, 아까 막 6가지 이유를 설명을 드렸었는데, 예. 그런 이유로 지금 오늘 아마 이 부분이 결정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이렇게 더 이상 장기화되기에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너무나 큽니다. 예, 그리고 그렇군요. 지금 2000년 이후에 지금 파업이 4차례가 있었는데요. 이번이 5번째 파업입니다만, 파업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오래 끈 적이 없었거든요. 예. 2002년도 파업 같은 경우는 단 사흘 만에 끝났습니다. 2003년은 나흘, 2006년도 나흘, 그리고 2009년에 좀 더 길어서 8일이었거든요. 근데 예. 지금은 14일까지 지금 길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파업 참가 인원을 봐도 이제 필수 공익 사업장으로 지정되기 전까지 9,000명대, 그리고 2006년에 심지어 16,000명까지 참여를 했었고요. 예. 2009년에 또 이제 상당히 많은 조합원들이 참여를 했었고, 이번에도 지금 필수 유지 인원을 제외하고 지금 8,745명이 지금 참여해서 조합원 참여율은 한 42.8%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상당히 많은 인원이 참여했었고, 2009년에 그리고 파업일 때는 주동자 199명에 대해서 형사 고소가 이루어졌고요. 징계 인원은 모두 11,588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가운데 파면은 20명, 해임은 149명, 정직은 407명, 경징계는 11,012명이 달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은 아직까지도 진행 중입니다. 예. 2006년, 2009년 파업 모두 100억 원대, 거의 100억 원에 육박하는 예. 그런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지금 코레일이 신청을 해서 이미 2006년에 승소를 해서 거의 1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철도 노조로부터 받아냈고, 지금 현재 2009년 파업도 지금 일단 승소 상태입니다. 그래서 2심까지 현재 공사가 승소를 했고요. 네. 지금 이렇게 경찰과 조합원 민주노총 간의 강경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 그러니까 여야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지금 체포작전이 한창인 가운데 새누리당 그리고 민주당이 상반된 입장을 내놨는데요. 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정부가 소환에 불응한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해 정당한 법 집행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철도노조는 국민을 볼모로 한 파업을 중단하고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법 집행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인명피해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반면에 민주당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 구두 논평을 냈습니다. 정부가 사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철도사업법 개정에는 관심이 없고 이 강경 대응으로 일관한 것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면서 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말로만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할 게 아니라 민주당이 중재한 대로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관련 법 개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지금 일단 현장 모습 보고 계신데요. 이곳에는 통합진보당 의원들도 모여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상규, 김재현 의원은 이미 연행이 됐다고 합니다. 김미희, 김재현 의원 등은 이미 경찰에 연행이 됐습니다. 네. 조금 전에는 오병윤 원내대표 모습도 보셨는데 연행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건물 밖으로 잠깐 나온 건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자막에는 노조원 10여 명이 연행됐다고 했지만요. 저희가 지금 화면에서 본 것만 해도 좋기 한 10명은 충분히 넘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일단 오전 10시경에 조합원 10명이 연행이 됐고요. 그 이후에 한 수십여 명이 더 추가로 경찰에 연행이 된 모습 살펴보셨습니다. 지금 이 건물 밖에 대기하고 있는 경찰 버스에 계속 연행된 조합원들을 계속 안에 연행해서 넣고 있는데 지금 들어가 있는 인원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지금 보입니다. 네, 이곳 지금 경향신물 건물 주변 민주노총 철도노조 지도부가 있는 이곳 건물 주변에는 4천여 명의 경찰이 이곳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00여 명의 경찰 체포조가 건물 안으로 투입을 시도를 하고 이미 건물 안으로 상당 부분 들어간 모습입니다. 네, 이수영 기자, 오늘 정부가 오늘 지금 진압작전 관련해서 반응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오늘 오후 2시에 정부에서 대국민 호소 및 담화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설승환 장관이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오후 2시에 대국민 호소 그리고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일단 이번 철도 파업과 관련한 정부 입장, 일단 민영화가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히고 오늘 이러한 법 집행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그런 자리가 될 예정입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말씀하셨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민영화가 아니다.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민영화가 아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경찰이 진압작전을 하게 된 배경, 불가피성에 대해서 언급을 할 것 같다. 이렇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논리를 잠깐 살펴본다면은 일단 정부에서 꾸준하게 강조했던 얘기는 엄정한 법 집행이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일단 그리고 민영화가 아니다. 이 두 가지 축이었었습니다. 근데 이 축을 계속 유지하면서 결국 이렇게 갔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한 자리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면요, 민주당의 반응을 보면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철도사업법 개정, 그러니까 지금 정관이라든지 서승환 장관이 얘기했던 대로 면허 발급을, 이 수서발 면허 발급을 민영화 않겠다는 전제하에 면허를 발급하지, 이런 정부의 약속 말고 법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 철도사업법 개정하자, 이렇게 하면은 서로 이 단지 정부의 약속이 아니라 정말 법이 담보된 내에서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서는 법 개정까지는 수용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일단 철도청이었을 경우 가능하겠죠. 철도청 같은 경우는 정부
기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지금 현재 코레일은 공기관입니다. 정부 산하에 있는 공기관이기 때문에 일단 정관으로서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는 게 바로 국토부 입장이고요. 네. 근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 정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철도청 때처럼 국가가 이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족쇄를 쳐와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죠. 예. 자, 지금 민주노총 그 건물 주변 모습 보고 계신데요. 지금 노란색으로 보이는 것은 에어매트입니다. 지금 이 건물 14층과 15층에 철도 노조 지도부들이 모여 있는데 혹시나 건물 밖으로 뛰어내릴 것에 대비해서 지금 불상사에 대비해서 에어매트를 설치하고 그 주변으로 경찰 병력이 에워싸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네. 1층 로비에서 반발하는 조합원들은 계속해서 연행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 자막에서 보신 대로 통합진보당 김재현, 김미희 의원도 연행을 해서 지금 경찰이 연행을 경찰서로 이송했다 이런 얘기까지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 건물 14층에서는 노조원 일부가 소화전으로 계속 물을 뿌리면서 반발을 하고 있고요. 경찰의 진입을 필사적으로 지금 막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화면상으로 보면 지금 경찰 병력이 좀 안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출입구는 아마 저희가 조금 전에 보던 이 정문 출입구하고는 다른 위치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건물의 우측 끝에 있는 후문이라고 할까요? 다른 출입구로 통하는 문인 것 같고요. 지금 이 로비가 있는 출입구는 경찰이 이미 문을 뜯어내서 1차 저지선은 무너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네. 여기서도 지금 계속해서 조합원들을 끌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지금 경찰이 지금 조합원을 지금 밖으로 연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경찰 버스로 연행을 하겠죠. 지금 이 같은 상황이라면은 이제 철도노조 지도부를 검거하는 것은 좀 시간 문제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승윤 기자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일단 2009년 때 상황을 좀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예. 2009년에 강경 대응에 대해서 강경 대응에 나섰는데 핵심 주동자를 그때 체포했었거든요. 예. 결국 어떻게 됐냐면 주동자 99명에 대해서 형사 고소가 들어갔고 파면이 20명 그리고 해임이 149명, 정직이 407명이었습니다. 예. 굉장히 세게 대응이 들어가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해직됐었고요. 지금 현재 해고자는 모두 98명입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도 지금 상당히 고강도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코레일 측에서.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 경찰의 고소고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체포한 집행부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면은 2009년 못지않은 아마 굉장히 강경한 어떤 대응으로 코레일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네. 예.